깨어있는 방송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 전원책과 함께하는 출근길 시사 프로그램 출발 새아침. 예, 전식의 출발 새아침 3부 시작합니다. 잠시 광고 듣겠습니다. 스케일이 다른 수도권 최대 신도시 KTX 개통 시 강남 수서역까지 20분 일과 생활이 함께하는 차족 신도시. 이제 더 큰 감동의 오케스트라가 동탄 이 신도시에서 연주됩니다. 도시의 감동, 생활의 감탄. 동탄 이 신도시는 LH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경기도시공사가 함께합니다. 우주에서 가장 아름다운 별, 지구. 하지만 누군가에겐 목마름의 별이며 어둠의 별이기에 우리는 지구의 바다를 인류의 마실물로 바꾸고 지구의 자원을 인류의 빛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지구의 가치를 높이는 기술, 두산중공업. 이 시각 들어온 외신 소식, 국제부 리포트. 이번에는 국제부 연결해서 밤사이 들어온 지구촌 소식을 알아보겠습니다. 조수영 기자. 네, 국제부입니다. 예, 먼저 시리아 사태 관련 소식부터 알아보죠. 시리아 사태가 새 국면을 맞이하는 것 같는데 공습을 준비하던 미국이 군사적 압박과 외교적 협상 두 가지를 병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미국의 시리아 정책이 군사적 압박과 외교적 협상을 병행하는 정책으로 변경되면서 시리아 공습이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시리아가 화학무기를 파기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러시아 중재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데 이어 군사 개입에 대한 미 의회 표결을 연기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칼레빈 미 상원 군사위원장은 오바마 대통령과 오찬을 한 뒤 기자들과 만나 오바마 대통령이 화학무기 폐기에 대한 진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시간을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은 미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나와 러시아가 제안한 외교적 해결을 기대하지만 군사 개입을 지연시키는 전술일 가능성이 있다면서 군사적인 압박은 별도로 진행시켜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 상원 중진 의원 8명은 외교 협상이 검토되는 상황을 반영한 새로운 시리아 결의안을 준비하면서 유엔의 활동 공간을 넓히는 방안을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결국 시리아 사태가 외교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는 이런 기대감에 세계 증시가 상승세로 마감했군요. 네, 시리아 사태에 대한 우려가 완화되면서 뉴욕 증시와 유럽 증시가 동반 상승했습니다. 다우지수는 0.85% 상승한 15,191포인트로 장을 마감했고요. S&P 500 지수는 0.73% 오른 1,683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두 지수 모두 지난달 14일 이후 한 달 가까이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나스닥 지수 역시 0.62% 상승한 3,729포인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에 앞서 독일과 프랑스, 영국 등 유럽 주요 증시도 모두 상승세로 마감했습니다. 예, 애플이 차세대 스마트폰 아이폰 5S와 저가 모델인 아이폰 5C를 동시에 공개했군요. 그렇습니다. 애플은 현지 시간으로 오늘 오전 미국 캘리포니아주 쿠퍼티노 본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이폰 5의 후속 모델인 아이폰 5S와 저가 모델인 아이폰 5C를 발표했습니다. 아이폰 5S는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홈 버튼에 지문 인식 기능이 탑재됐고 A7 칩이 사용돼서 기존의 아이폰 5보다 속도가 2배 이상 빨라졌습니다. 또 금색과 은색, 회색 등 3가지 색상으로 나올 예정입니다. 저가 모델인 아이폰 5C는 빨강색과 파란색 등 5가지 색상으로 출시되고요. 기존의 아이폰 5와 비슷한 성능을 갖췄습니다. 애플은 저가 모델로 중국은 물론 인도 등 신흥 시장을 공략한다는 전략입니다. 예, 앞으로 8년 동안 세계 스포츠계를 이끌어갈 차기 IOC 위원장으로 독일 출신 올림픽 챔피언이 선출됐죠? 예, 자크로게에 이어 독일의 토마스 바흐가 국제올림픽위원회 IOC의 새 위원장이 됐습니다. 바흐 위원장은 2변의 표결 끝에 49표를 얻어 제9대 위원장으로 선출됐습니다. 바흐 위원장은 1976년 몬트리올 올림픽 펜싱 금메달리스트로 올림픽 챔피언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IOC 위원장이 된 겁니다. 1991년 IOC 위원에 선출된 뒤 집행위원, 부위원장을 등을 거치면서 차기 위원장 후보 중 선두주자로 꼽혔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조수연 기자였습니다. 예,
네, 가을비 오는 아침입니다. 비 냄새로 가득한데요. 가을비는 좋지만 도로 위로는 위험합니다. 지금 곳곳으로 사고 소식이 너무 자주 전해져서 위험한 곳이 많은데요.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쪽으로는 바람 부근 3차로에서 승용차끼리 부딪히는 사고 있었습니다. 또 중부고속도로 제2중부고속도로 하남 쪽으로는 서이천 부근에서 역시 승용차끼리 부딪히는 사고가 조금 전에 있었고요. 이천 쪽으로는 합원천 터널 부근에 화물차가 고장으로 서게 됐다는 제보 있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동의정류장 부근 1, 2차로에서 화물차끼리 부딪혔는데요. 미리 국도 쪽으로 이동을 하셔야겠습니다. 이후로 달래내고개에서 반포 사이로도 길게 밀립니다. 도심 곳곳으로도 정체되는 구간이 상당한데 동부간선도로 의정부 쪽으로 상계교에서 성수분기점까지 길게 밀리고 이 구간 통과하는데 45분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전원책의 출발 새 아침은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골뱅이 YTN 날스타트 트위터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좋은 의견 많이 남겨주세요. 대한민국 축구 어제도 여전히 실망스러웠습니다. 어제 저녁 8시 전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빛 속에서 펼쳐진 크로아티아와의 축구 경기. 홍명보호는 또다시 이기지 못했습니다. 2대1 패배도 패배지만 아직까지 최전방 공격수를 찾지 못한 것이 더 큰 문제로 보입니다. 피파 랭킹 8위의 강팀이라고 하지만 홈그라운드에서 열린 경기인데다 상대는 1.5군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실망하기에는 이릅니다. 홍명보호는 이제 갓 출범해서 다듬고 있는 원석에 불과합니다. 신문선 명지대 교수 모시고 자세한 분석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신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전 선생님. 예, 오랜만입니다. 어제 경기 어떻게 보셨습니까? 총평 먼저 간략히 부탁드립니다. 네, 전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아쉬움이 많았죠. 어제 경기는 그 스타팅 멤버에서 IT 경기에 출전했던 선수 중에서 2명만을 스타팅 멤버로 기용했거든요. 예. 손흥민 선수와 김영권 선수를 그 스타팅 멤버로 기용했고 나머지 선수들은 IT 경기에 뛰지 않았던 선수들로 베스트 11을 짠 거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만큼 홍명보 감독은 앞서 전에 말씀하셨듯이 옥석을 가리기 위해서 선수들을 테스트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틀림이 없겠고요. 어제 경기에서 한국 대표팀은 몇 가지의 전략적인 포인트가 있었거든요. 예. 그것은 공격에서 골을 넣을 수 있는 그 가능성 있는 완톱, 스트라이커를 찾는 작업이 계속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또 한 가지는 크로아티아의 경기에서 축구 경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포지션상으로 보면 미드필드 아닙니까? 예. 미드필드에서 상대에게 그 싸움에서 지지 않고 경기의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지 여부도 어제 그 중요한 관전 포인트였었습니다. 예. 또 한 가지는 지난 IT 경기에서 4대1로 대승을 거뒀지만 수비에 대한 불만이 상당히 많지 않았습니까? 예. 수비에서 김영권 선수를 제외한 3명의 그 주전 선수를 바꿨는데 특히 곽태희 선수에게 이제 시선이 가면서 곽태희 선수와 조합은 어떻게 수비가 이루어질지 여부도 어제 경기의 중요한 관전 포인트였었는데 어제 경기에서 패했다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요. 어제 경기에서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몇 가지 관전 포인트에서 후한 점수를 줄 수 없었다 이렇게 총정리할 수 있습니다. 예. 그 후한 점수를 줄 수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여전히 지금 이제 수비가 문제냐 공격이 문제냐 둘 다 문제냐 이런 논란입니다. 이 골 결정력을 가진 스트라이커가 보이지 않았고 또 수비만 하더라도 이 첫 골 들어갈 때가 제가 기억이 되는데요. 이 프리킥 상황에서 그 노마크 찬스를 줘버렸어요. 네네. 상대가 레온 벤코 선수입니까? 네, 맞습니다. 벤코 선수요. 예. 어느 쪽이 더 문제입니까?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제 두 가지 문제를 제시하셨는데요. 축구라는 것은 이제 골을 넣을 때 넣어야 되고 또 위기를 벗어나는 수비력이 이제 가장 필요한 건데요. 지금 한국의 그 홍명보호는 1차, 2차, 3차 지금 계속해서 대표팀이 소집되고 1, 2차는 이제 국내파 선수들로 이제 선발이 되지 않았었습니까? 예. 그때 기용했던 선수들이 이제 조동건 선수를 포함을 해서 국내파 스트라이커들이었었는데 사실은 만족할 만한 점수를 주지를 못했고요. 지난 IT와 경기에서 이제 1차전 때는 지동원 선수를 완 스트라이커로 썼고 어제는 조동건 선수를 썼는데 예. 두 게임을 통해서 두 선수가 슈팅을 거의 하지 못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득점을 할 수 있는 그런 찬스조차 만들지 못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제 경기 끝난 이후에 박주영 선수 얘기가 얘기가 이제 거듭될 정도로 말이죠. 예. 그것은 바꿔서 얘기하면 스트라이커 부재다 이렇게 보는 것이 틀림이 없겠고요. 그리고 이제 수비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제 후반전 20분입니다. 정확하게 상대에게 미드필드에 프리킥을 내줬을 때 그 골을 터뜨렸던 벤코 선수를 이제 마크하지 못한 수비의 문제였었는데요. 수비에서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주문을 합니다. 프리킥을 그 상대에게 내주거나 코너킥이나 이런 세트피스 때는 볼과 상대 선수를 한시에 놓고 마크를 하라고 그러는데 예. 볼의 시선이 유도가 되다 보니까 결국은 벤컨 선수를 놓쳐서 이것이 선취골로 연결됐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5분 뒤에 터졌던 그 두 번째 내준 골도 역시 윤석영 선수가 칼린지 선수를 마크를 하지 못해서 또 추가골을 내주는 그런 문제점으로 연결이 됐었는데요. 결국은 이것은 수비의 조직을 논하기에 앞서서 수비수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어떤 능력 그리고 수비수가 그 숙지해야 될 이런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그 마크의 원칙을 지금 계속해서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태의 심각성이 더 크다 이렇게 또 우려가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예. 손흥민 선수가 어제 70분을 소화를 했는데요. 네. 이 쉼없이 패스하고 드리블하고 이 적진을 해집긴 해집었는데 성과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네. 예, 아까 말씀하신 그 슈팅을 한 번도 못한 원톱 조동근과 처진 스트라이커의 이제 김보경 그리고 네. 양날개를 손흥민하고 이청용이 맞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그리고 이제 손흥민이가 그 조동근과 윤석영 사이에 위치를 했는데 네. 이런 시프트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워낙 우리 전 선생님이 축구를 좋아하시기 때문에 예. 굉장히 날카로운 지금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사실은 어제 이청용, 손흥민, 또 김보경 이 세 선수의 개인적인 플레이를 얘기를 하면 상당히 경기를 운영을 잘했죠. 예. 우리가 이제 축구 전술을 이제 세 가지로 얘기하는데요. 인디비듀얼 택틱 다시 얘기해서 개인 전술 측면에서는 손흥민 선수, 김보경, 이청용 선수 지금 자신의 소속팀에서 지금 풀타임을 뛰고 있는 정도로 활약을 하다 보니까 선수들이 컨디션이 상당히 좋다는 걸 볼 수 있었는데요. 왜 득점을 하지 못했느냐 하면 개인적인 전술을 축구에서는 그룹 전술이나 팀 전술로 이것을 연계시켜서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하거든요. 예. 어제 손흥민 선수가 왼쪽에서 몇 차례 아주 파괴력 있는 돌파를 보여줬고 이청용 선수도 전반전 또 후반전에 페인팅이나 페이크 동작으로 상대를 무너뜨리면서 골대에 패스로서 연결해주는 좋은 패스가 몇 차례 있었거든요. 또 단독 찬스도 있었고요. 예. 근데 이제 득점을 올리지 못했던 가장 큰 원인은 바로 부분 전술과 팀 전술로 연결시키지 못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었거든요. 홍명보호가 출범한 이래 1, 2기는 이제 국내파 선수들로 이번 3기 때는 유로파 선수를 총동원을 했거든요. 근데 유로파 선수들이 총동원됐는데 지난 1차전 했던 IT 경기 때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손흥민과 김영권 선수만이 두 번째 경기에 지금 스타팅 멤버로 올랐다 이런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예. 홍명보 감독이 지금 선수들의 개인적인 능력을 지금 체크를 하고 있는데 팀 조직력과 또 부분 전술과 팀 전술에 대한 과제가 앞으로 홍명보 감독에게 남은 숙제로 볼 수 있을 겁니다. 이제는 선수들의 옥석 가리기를 이제 빨리 끝내고 유로파 선수들과 국내파 선수를 조합을 해서 어떻게 하면 시너지 효과를 최대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전술 훈련, 특히 부분 전술과 세트 피스에서 우리가 득점을 올리는 확률이 상당히 그동안 많았었거든요. 예. 득점력 향상을 위한 홍명보 감독의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시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바로 기성용 선수와 박주영 선수가 계속해서 거론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어제 크로아티아 경기 때 드러났다 이렇게 저는 종합적으로 봅니다. 예, 이 박주영 선수를 계속 거론을 하시는데 만약에 이 신 교수님이 감독이라면 말이죠. 최전방 공격수로 누굴 지목하고 싶습니까? 제가 왜 이런 질문 드리는가 하면 네. 이 조동근 선수가 어제뿐 아니고 페루전에서도 제가 제 기억으로는 슈팅을 한 번도 못한 것으로 압니다. 맞습니다. 저도 참 답답하고요. 이게 얼마나 그 전문가들은 얼마나 더 답답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누굴 지목하고 싶습니까? 자, 우리가 이제 그 축구는 전쟁으로 비유하죠. 예. 예를 들어서 성 안에 있다가 상대가 공격을 하면 참다가 말이죠. 상대가 예를 들어서 화살이나 창이 다 무뎌지고 식량이 떨어졌을 때 성문을 열고 이제 기습을 하지 않습니까? 축구도 똑같습니다. 지금 홍명보 감독은 건축가를 얘기하면 콘크리트 집을 짓는지 한옥을 짓는지 그 제목을 골라 쓰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 건축가의 능력을 봐야 된다는 거거든요. 예. 최강희 감독, 조광래 감독과 분명 홍명보 감독은 코칭 철학이 다르고 또 건축가로 비유하면 집을 짓는 스타일이 달라요.
홍명보 감독은 손흥민과 이청용 선수를 기용을 해서 굉장히 빠른 축구를 추구하고 있거든요. 예. 거기에 김보경 선수를 어제 처진 스트라이커로 기용하면서 아까 시프트로 얘기를 해주셨는데 전체적으로 공격의 속도를 빠르게 하는 또 역습을 빠르게 전개하는 홍명보의 분명한 색깔이 있거든요. 예, 그렇더라고요. 그 색깔에 조동근 선수가 지금 맞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제가 박주영 선수를 거론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박주영 선수는 또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최근에 팀을 지금 뭐 임대로 갔다가 다시 지금 영구로 돌아왔습니다만 팀에서 뛰고 있질 못하기 때문에 정상적인 컨디션이 아니냐. 지금 이 문제가 또 논란거리가 되고 있는데 손흥민, 이청용, 김보경 이 선수와 조합을 놓고 본다면 박주영 선수가 가장 잘 맞는 색깔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제 경기에서 박종우 선수와 구자철 선수는 나중에는 이제 스트라이커로 포지션을 바꿔서 뛰긴 했습니다만 이 미드필드 쪽에서도 기성용 선수가 역습을 하는데 볼을 끊고 어떻게 보면 킬패스를 하는데 국내에서는 가장 최고의 능력을 보이는 건 기성용 선수거든요. 예. 그래서 바로 박주영 선수와 기성용 선수에 대한 얘기를 제가 거듭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만약 감독이라면 예. 박주영 선수에 대해서는 긴 호흡을 갖고 어찌됐든 소속팀에 뛰진 못한다고 하더라도 대표팀에 필요하다면 대표팀에 불러서 그 선수의 컨디션을 확인하는 그런 절차의 과정을 저는 밟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어제 경기에서도 구자철 선수도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 네. 홍명보 감독이 아시다시피 수비형 미드필더로 기용했지 않습니까? 그랬죠. 예, 결과는 많은 전문가들이 이제 소득이 없었다고 보는 것 같는데 중원에서 공격의 활로를 열지 못했다는 그런 평가입니다. 또 볼을 너무 자주 빼앗겼고요. 그래서 네. 불안하게 만들었는데 후반에 조동근 선수가 빠지고 한국인이가 들어오면서 구자철이가 최전방으로 이동을 했는데 그렇죠. 누가 보더라도 이제 플레이가 막 살아나더라고요. 네. 예, 결국 구자철 선수를 수비형 미드필더로 기용한 건 홍명보 감독이 오판이 맞는 겁니까? 지금 말씀하셨듯이 바로 지금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선수의 포지션을 찾아주는 거거든요. 예. 정말 날카롭게 지금 꼬집어 주셨어요. 구자철 선수 어제 전반 초반에 말이죠. 볼을 드리블링하다 뺏겼고 또 짧게 연결하다 끊겨서 역습에 한국이 실점을 할 수 있었던 위기도 있었거든요. 수비형 미드필더라는 것은 우선 상대 공격형 미드필더나 스트라이커와 몸싸움에서 이겨내는 힘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기싸움에서 상대의 드리블이나 또 헤딩볼을 다투는 그런 강한 어떤 체력적인 요인이 필요한데 구자철 선수는 사실은 그런 선수는 아니거든요. 근데 어제 수비형 미드필더를 넘어서 전반 초반에 앞서 말씀드렸듯이 몇 차례 위기를 자초하는 그런 실수가 있었거든요. 구자철 선수는 사실은 좀 어떻게 보면 자유스럽게 세컨 스트라이커나 또는 최전방에 예. 어떻게 보면 스트라이커보다는 패싱 연결하는 그런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셨던 이제 그런 어떤 역할을 부여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 어제 구자철 선수의 전반전 그 활약은 지적하셨던 대로 사실은 만족스럽지 못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예, 결국 구자철 선수는 그 섀도우 스트라이커 그런 쪽으로 보시는 것 같는데, 네. 예, 많은 분들이 공감할 내용인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우리 대표팀이 해외파가 들어왔다 나왔다는데 해외파 국내파 융합 잘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아마 제가 볼 때는 다소 혼선이 좀 있겠죠. 예. 가장 이제 중요한 것은요. 그 해외파와 국내파 선수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완팀이 되기 위해서는 말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감독이 공평하고 또 공정한 팀 운영을 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거거든요. 예. 공평하고 공정하다는 것은 바로 이런 평가전을 통해서 선수들에 대한 평가를 객관화하고요. 그리고 또 선수들에게 대표팀이 가야 될 전술적인 방향이나 훈련의 성과 또 훈련의 방향 그리고 궁극적으로 월드컵에서 거두고자 하는 목표를 선수들과 공유하는 홍명보 감독의 코칭 철학과 또 노력도 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예. 어제 경기에서도 1차전과는 다르게 1차전은 국내파 선수들을 많이 뛰게 했고요. 2차전은 해외파 선수를 주로 뛰게 했는데 두 경기를 통해서 선수들의 그 평가를 객관화시켜서 선수들과 정보를 공유하는 홍명보 감독의 노력도 한 팀이 되기 위한 그런 과정에 중요한 과제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늘 시간이 너무 짧은데요. 다음 달에 브라질 말리전 할 때도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명지대 신문성 교수였습니다. 김태희 씨, 케이블 광고 잘 보고 있는데요. 소개 좀 해주세요. 케이블 하면 TV밖에 몰랐는데 인터넷, 집전화, 알뜰폰, N스크린에 UHD 시범 방송까지 케이블로 되는 게 엄청 많더라고요. 방송을 넘어 스마트 라이프까지 케이블의 능력엔 한계가 없습니다. 김태희가 추천하는 스마트 케이블. 맛있겠다. 다이어트 해야 하는데. 자꾸 간식에 손이 갈 때 1, 2, 3, 4, 5, 6, 7 7초만 생각해보세요. 나와의 약속을 지키는데 꼭 필요한 시간. 삼성카드가
당신의 참 실용적인 생활과 함께합니다. 예, 3부 순서 여기서 마치고 잠시 뒤 4부 이어갑니다. YTN FM 캠페인 실력 있는 도시, 활력 있는 경제도시 평택이 도약합니다. 초인류 기업들과 함께 첨단 산업도시로 성장해 나가는 평택. KTX 역사 유치로 대한민국 교통 중심지로 성장하는 평택. 국내 5대 무역항인 평택항을 중심으로 항만 물류도시로 거듭나고 명품 농특산물 슈퍼어닝으로 건강한 식탁을 선물하는 맑고 푸른 평택. 아이들의 꿈과 희망이 자라는 모두가 살기 좋은 도시, 이곳이 바로 평택입니다. 이상은 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 평택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김성희 위원장입니다. 도박으로 소중한 재산과 생명까지 잃어버리는 안타까운 일들을 예방하기 위하여 우리 위원회는 불법 사행산업 감시신고센터와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를 설립하여 불법 도박 신고와 도박 중독 예방 치유를 접수받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적극적인 신고와 예방 치유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도박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듭시다. 불법 사행행위 신고나 도박 중독 관련 상담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나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홈페이지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발사침 4부 순서 시작합니다. 잠시 지나는 말씀 듣습니다. 풍부한 배우 수요, 세계 지하철역 인정. 놀랍다. 엔터식스 10년인 차인 확정. 욕심난다. 현대엠코 시행 시공. 확신했다. 게다가 2년 침대료를 선지급한다고? 상가투자의 해답을 제시하는 상봉 이노시티. 문의 02492-0099 현대엠코.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휴대폰 싼 거로 주세요. 아무렇게나 사면 안 되지. 최신 폰 잘 사셔야죠. 모두 다 따져봐야죠. 어디서요? 비교를 믿고 사는 하이마트. 잘 사고 볼 일입니다. 알차게 잘 샀지? 역시 하이마트네. 최신 휴대폰 살 때 하이마트로 가요. 탄력 있고 젊은 머리. 여자라면 다 누구나 꿈꾸죠. 그래서 저 황신혜는 하이몰 레이디입니다. 쉽고 빠르고 내 머리처럼 자연스러우니까. 패션 가발에서 맞춤 가발까지 080-225-2525 헤어풀 뷰티풀 하이몰 레이디. 이번에는 경제뉴스 듣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 김현석 기자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어제 미국 증시 또 올랐는데 그 소식부터 좀 그 소식부터 듣겠습니다. 네, 뉴욕 증시는 그 시리아 사태에 대한 우려가 누그러지면서 상승했습니다. 다우존스 지수는 전날보다 197.94포인트, 0.85% 뛰어서요, 15,191포인트까지 올랐습니다. S&P 500 지수는 0.74%, 나스닥 지수는 0.62% 올랐습니다. 시리아를 둘러싼 논의가 대화 국면으로 들어서면서 장 분위기가 좋아졌습니다. 어제 전해드렸듯이 그 러시아가 시리아에 화학 무기를 폐기하는 조건으로 미국과 서방이 군사 개입을 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그 중재안을 내놨고, 여기에 시리아뿐 아니라 미국 등 국제사회가 긍정적 반응을 보인 때문입니다. 또 그 중국의 산업 생산이 8월 10.4%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서 7개월 만에 가장 크게 늘어난 것도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예, 호재가 양쪽에서 쏟아졌군요. 이 우리 증시가 그렇다면 그 2,000포인트를 넘었을 것 같는데 어제 2,000포인트에 바싹 닿았었죠? 예, 그 코스피 지수도 어제 13일째 이어진 그 외국인 순매수 행진 속에 하루 만에 19포인트 0.98% 올라서 1994를 기록했습니다. 1990선을 회복한 건데요. 밤사이 그 미국 증시 등 세계 증시가 또 올랐기 때문에 오늘 2,000포인트를 다시 넘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애플이 새 아이폰을 내놨네요. 네, 밤새 그 애플이 새로운 그 아이폰을 내놨습니다. 세계 최초로 64비트 스마트폰 그 아이폰 5S와 중저가 모델인 아이폰 5C를 동시에 발표했습니다. 아이폰 5S의 속도는 기존 모델보다는 2배 이상 빨라졌다고 애플 측이 밝혔습니다. 또 지문 인식 기능이 도입됐고 카메라 성능도 개선됐습니다. 플라스틱 소재로 만들어진 중저가 모델인 그 아이폰 5C의 가격은 16기가 제품 기준으로
2년 약정에 $99, 약 우리 돈으로 10만 원 안팎으로 정해졌습니다. 이건 물론 미국 기준입니다. 그 프리미엄 제품만 팔던 전략을 바꿔서 중가 시장, 특히 중국 시장을 공략하겠다는 뜻입니다. 예. 두 제품은 오늘 20일 그 미국, 중국, 일본 등 9개 국가에서 우선 판매에 들어갑니다. 또 애플은 또 새 운영 체제인 iOS의 그 새 버전 iOS 7을 오늘 18일 내놓습니다. 다만 그 야심차게 발표한 그 두 종류의 새로운 아이폰에 대한 시장의 반응은 1차적으로는 그다지 뜨겁거나 열광적이지 못합니다. 혁신적이 아니란 얘기죠. 이날 증시에서는 지난 4월 $385까지 미끄러졌던 애플의 주가가 어제 $500 넘었었는데요. 다시 2%가량 떨어져서 $498를 기록했습니다. 예, 그동안 애플이 삼성전자를 특허침해로 고소해서 계속 소송을 해왔는데 이번에 세계 청소기 1위인 영국의 다이슨이 또 삼성전자에 특수소송을 제기했네요. 네, 다이슨이 삼성전자의 신제품 청소기 모션 싱크에 대해서 특허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영국 법원에 고소했습니다. 그 막스 콘체 다이슨 CEO는 한국경제신문 기자와 만나서 삼성전자 청소기를 리브 오프, 즉 모조품이라고 말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세계 청소기 시장을 잡겠다면서 이 제품을 지난 6일 독일 베를린에서 개막됐던 그 유럽 가전 전시회 이파에서 공개를 했었는데요. 예. 다이슨은 그 기기가 한 방향에서 그 청소기 한 방향에서 다른 지점으로 향할 때 재빨리 회전할 수 있는 기술을 그 삼성전자가 카피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그 삼성전자는 다이슨의 근거 없는 기소와 관련해서 필요한 모든 적적 조치를 취하겠다면서 대응에 나설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번 특허 소송은 애플이 2011년에 그 삼성전자의 갤럭시 S를 상대로 건 특허 소송과 비슷해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예, 조금 다른 소식 듣죠. 오늘부터 주택 구입자금 대출이자가 연 2%에서 3%대로 인하된다면서요? 예, 근로자 서민들의 그 주택 구입가 자금의 대출 이자가 연 2에서 3%대로 낮아지고 또 주거용 오피스텔을 구입할 때도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828 그 전월세 대책에 따른 건데요. 예. 오늘부터 주택 구입 자금은 소득이나 그 만기별로 연 2.8%에서 3.6%로 3.6%가 적용됩니다. 종전의 4%에서 0.4%나 1.2%포인트까지 낮아진 겁니다. 지원 대상자의 그 소득도요, 종전 부부 합산 연소득 4,500만 원에서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6천만 원으로 완화됩니다. 또 대출 가능 주택도 3억 원에서 6억 원 1월로 넓혀지고요. 가구당 대출 한조도 종전에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확대됐습니다. 주거용 오피스텔도 대출 대상에 포함돼서요. 다만 그 오피스텔은 대출이자가 연 3%, 3.5%로 조금 높습니다. 또 가구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2배 이내인 무주택 가구주에게 지원되는 전세자금 대출도 보증금 한도가 수도권 과밀억제 지역을 기준으로 해서 1억 원에서 1억 2천만 원까지 높아집니다. 예,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 김윤석 기자였습니다. 뉴스의 체감 온도를 높여드립니다. 전원책의 출발 새 아침. 달력을 보시면 9월 10일이 무슨 날로 적혀 있으신지요? 대부분의 달력은 빈칸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 달력도 그렇습니다. 바로 어제였습니다. 세계 자살 예방의 날이 9월 10일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달력뿐 아니라 자살 예방 정책도 빈칸인 것 같습니다. OECD 국가 중 한국의 자살률은 변함없이 1위입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청소년 사망 원인 중 1위인 자살률이 지난 10년간 빠른 속도로 증가했다는 사실입니다. 과연 그 이유가 무엇이며 어떻게 하면 안타까운 죽음을 막을 수 있는지 알아봅니다. 오랜 시간 자살 예방 전문가로 활동해오고 계신 분이죠. 올해 이화여대를 정년 퇴임하신 생명의 전화 이광자 이사님 전화로 연결합니다. 이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예, 제가 사실 평소에 이 교수님 팬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세계 자살 예방의 날조차 모를 만큼 자살 예방에 우리 사회에 관심이 적은 것 같은데요. 먼저 세계 자살 예방의 날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나라도 자살이 높지만 전 세계적으로 40초에 한 명씩 매년 100만 명 이상이 자살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2003년에 9월 10일에 세계 자살 예방의 날로 세계보건기구하고 국제자살예방협회가 이 날을 제정해서
이 자살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라는 것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만든 날입니다. 예, 그런데 그렇군요. 안타깝게도 대부분은 모르죠. 그날을 9월 10일에. 예, 사실 저도 몰랐습니다. 네. 예, 어제 세계 자살 예방의 날을 맞아서 한국건강증진재단이 발표한 분석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청소년 인구의 자살자 수가 무려 57.2%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 문제의 심각성을 어떻게 보십니까? 예, 사실은 자살률 자체는 노인 자살이 더 많지만은 그 증가율로 따지면은 청소년 자살자 수가 굉장히 많은 수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 그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우선 청소년기의 특징이 있죠. 청소년기는 아이도 아니고 어른도 아닌 그 아동에서 성인으로 전환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급격하게 발달하는 시기입니다. 여러 가지가 불안정한 시기인데 요즘 우리 사회 경제적인 여러 가지 배경을 보면은 옛날에도 그러긴 했지만 요즘 들어서 더욱더 이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 부담감이 이 청소년들이 벗어나기 힘든 스트레스의 주요 원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 다른 OECD 회원국은 청소년 자살률이 계속 감소하는 추세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반대로 늘고 있는 현실인데 지금 그 대체 방안이 차이가 있는 겁니까? 예, 참, 북유럽 등 그런 데하고 많은 차이가 있죠. 예. 우리나라 청소년 자살률이 급증하게 된 이유는 여러 가지로 지적되고 있지만은 특별히 그 중에 하나로 생각할 수 있는 게 우리 청소년들이 어떻게 이 탈출구나 해방구가 없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이 자살에 대해서는 말하는 것도 그렇고 그런 이야기하는 것이 굉장히 금기시되는 풍토가 강하기 때문에 사실 자살하고 싶은 사람들이 그 문제를 주변에다가 내놓고 풀어낼 공간이 없습니다. 그런 거에 비해서 일단 자살하고 나면은 자살행동 결과에 대해서는 대부분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랬겠느냐 하면서 굉장히 허용적이고 긍정적으로 이해하려는 노력이 많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바뀔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예컨대 이 자살 이전 상태에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 내놓고 말할 수 있는 허용적 풍토가 있어야 되고 또 일단 자살하고 난 다음 행동 이후에는 그 문제를 잘못된 해결 방식으로 금기시하고 엄격된 판단을 제시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런 청소년 자살률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은 학교 교육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겁니까? 학교 교육도 일부 작용을 하죠. 기본적으로는 부모 자녀 간의 문제도 그렇고 예. 이 전반적인 우리나라의 사회 풍토 자체가 그야말로 뭐든지 잘하는 사람, 1등하는 사람, 그런 학업 성적이 우수한 학생, 저조한 학생 이런 걸로 나누어서 그 존재 가치를 부여할 때가 참 많기 때문에 공부를 좀 못한다거나 성공하지 못하거나 그럴 때는 그에 따른 나 자신에 대한 부족감, 열등감 예. 그런 거를 자꾸 키워주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평준화 시대에 늘어난 학교 폭력이나 왕따 현상과는 상관이 없는 겁니까? 아니죠. 그 굉장히 많은 상관이 있는 것이요. 예. 특히 청소년들은 외부의 영향에 굉장히 쉽게 영향을 받습니다. 이 어른하고 다르게 자살 자체가 굉장히 충동성에 의해서 일어나는 일이 많기 때문에 주변 환경이나 외부로부터 왕따라든지 그런 일반적인 사건이나 스트레스를 통해서 자살을 감행하는 일이 굉장히 많죠. 그에 비해서 이제 성인들은 자살 성공률이 많은데 이 청소년들은 그 시도는 많이 하지만은 예. 성공률은 성인보다는 좀 떨어집니다. 그 이유는 성인들은 아주 계획적으로 자살을 할 때가 많은데 우리 청소년들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주변의 그런 환경에 의해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충동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 촉발 사건에 의해서 자살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청소년 자살은 주변에서 좀 더 관심을 갖고 보면은 충분히 예방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방금 청소년 자살은 주변 환경으로 인한 충동적 자살이 많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결국 네. 성인 자살과 해법이 이제 다르겠네요. 조금 다르다고 볼 수 있죠. 지금 금방 말씀드렸듯이 청소년들은 주변 환경에 의해서 얼마 전에 많이 보도된 신문 보도에 나오는 그런 학생들 자살 사건 또 유명 연예인들의 자살 일들 예.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건 이제 베르테르 효과라고도 하는데 그에 따라서 모방 자살을 쉽게 할 수 있죠. 그래서 청소년들이 그런 사건이 일어났을 때 주변에서 좀 더 그동안에 좀
우울하다거나 뭔가 여러 가지 행동의 변화가 있었던 청소년들과는 조금 더 가까이 접촉을 해서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러는 것이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이 충동성이라는 의미는 한 번도 생각을 안 하다가 갑자기 자살을 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속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었을 때에 외부에 그런 어떤 사건이 일어나게 되면은 그냥 충동적으로 그 순간에 자살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그 충동적인 그 순간을 함께 있어주는 거. 그래서 그 순간순간을 견디게 되면은, 지나게 되면은 살게 되거든요. 그래서 주변에서 관심을 좀 더 많이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방금 말씀하시다시피 함께 있어줘야 되고 주변에서 관심을 표시를 해줄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건데 일반적으로 이런 자살 위험을 알아챌 징후들은 어떤 게 있습니까? 여러 가지가 달라지죠. 우선은 신체적인 증상도 나타납니다. 잠을 잘 못 자고, 밥을 잘 못 먹고, 그리고 친구들을 멀리하고 말수가 자꾸 줄어들고, 그리고 주로 말을 하는 거는 죽고 싶다는 말을 많이 하죠. 또 요즘 학생들은 카톡이라든지 문자를 많이 쓰기 때문에 문자에다 그동안 고마웠어, 잘 있어, 안녕 이런 류의 문자를 남기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신호입니다. 그럴 때는 얼른 그 친구를 찾아가서 요즘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가 그런 걸 알아보는 게 중요하고요. 또 보통 때 굉장히 좀 우울하고 저조했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굉장히 밝아지고 자기가 좋아하던 물건들, 아끼는 물건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나눠준다든지 그런 것도 다 자살을 알리는 위험 신호라고 저희가 볼 수 있죠. 아까 그 모방 범죄, 이 베르테르 효과를 말씀하셨는데 우리나라 자살 관련 보도를 보면 때론 그 자극성의 도를 넘은 것 같습니다. 이 자살 보도 지침 기준이라는 것이 있음에도 지키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것인데 특히 청소년들에게 악영향을 많이 주는 건데 이걸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나라에서 자살을 좀 낮추기 위해서 외국의 사례도 많이 봅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 중에 하나가 핀란드인데 거기 자살률이 굉장히 급격하게 떨어졌거든요. 그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이 언론 보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그쪽에서는 북유럽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자살 사건이 한번 일어나면은 누가 자살했다 이 한마디로 끝납니다. 근데 우리나라 보도는 얼마나 세세하게 자사에게 무슨 방법으로 어떻게 어떤 이유로 자살을 했는지를 굉장히 자세하게 하기 때문에 그런 보도가 한번 나가게 되면은 그 다음 날로 그 비슷한 방법으로 자살하는 사람의 숫자가 몇 배로 증가합니다. 특히 청소년들은 그 외부의 영향을 쉽게 받기 때문에 가령 얼마 전에 우리 연예인들이 연탄불 그런 걸로 자살하는 일이 많았지 않습니까? 승용차 안에 연탄불 피워놓는 거 말이죠? 네, 그렇죠. 번개탄. 그러고 난 다음에는 번개탄 자살이 굉장히 늘어나고요. 또 그 연예인이 어느 날, 어느 달에 자살했느냐에 따라서 그 달의 자살 수가 굉장히 늘어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소위 공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그런 분들은 나 하나의 죽음이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비슷한 영향을 미친다는 거를 생각을 해서 정말 조심하고 자제하고 다시 한번 생각하는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 거라는 거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나라 성인 자살률은 지금 OECD 국가에서 8년째 가장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33분의 1명꼴로 목숨을 끊고 있다. 하루에 40명이 넘는 숫자인데요. 이 성인들 자살률이 높은 것, 이것도 청소년들에게 영향을 미치겠죠? 물론이죠. 어른들도 저렇게 힘들면은 금방 자살을 하는데 우리 청소년들은 정말 그 어른까지 언제 기다리나? 저렇게 힘들게 저 사람들 자살하는데 차라리 지금 이 시간에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될 수가 있죠. 그리고 또 청소년들은 또 이 생과 사에 대한 개념이 어른보다는 더 환상적이고 여러 가지 게임이라든지 이런 영향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만 그래서 쉽게 자살을 그러고 생각할 수가 있고 또 요즘 그 생명 경시에 대한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 컴퓨터 게임이라든지 이런 걸 하면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기, 리셋하면 다시 살아나니까. 그래서 생명에 대해서 옛날에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훨씬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서 성인 자살이 청소년에게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죠.
예, 게임하면 게임에서 리셋을 하면 다시 살아난다. 그래서 생명 경시가 널리 퍼져 있다. 정말 가슴에 와닿는 말입니다. 지금 직접적인 자살 예방 노력보다 근본적인 우리노로서 생명에 대한 이런 인식 개선과 그리고 사회 안전망이나 소통망의 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떤 것들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우선 우리 청소년들이 청소년 시기의 특징 중에 하나 중요한 거는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 뭐를 하면서 어떤 목표를 두고 살아야 될까, 그건 내가 누군지에 대한 거를 설정하는 시기죠. 근데 요즘 우리 청소년들 그 시기에 그런 일을 합니까? 예. 어느 대학 갈 것인지, 어떻게 공부해서 그런 생각만 하기 때문에 정말 내가 누군지에 대한 인성교육 전혀 안 돼 있고요. 생명 존중 의식이 전반적으로 사회적으로 낮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꼭 청소년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사회 전반에 대중매체, 학교, 종교, 학부모 모두가 우리가 처한 그 위치에서 생명 존중 의식을 고취시키는 총체적인 노력이 우선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또 이 교육할 때에도 이 생명 존중의 기본 정신에 충실해서 우리 사회가 지금 보면은 성공한 사람하고 실패한 사람으로 이분법으로 나누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청소년들도 마찬가지로 공부를 잘하는 학생하고 공부를 못하는 학생으로 나눠서 그 존재 가치를 나누죠. 예. 그러기 때문에 사실은 진정한 생명 존중의 정신이라는 거는 그렇게 내가 못하고 잘하고가 아니라 내 존재 자체만으로도 받아들여져야 된다는 그런 가치, 그것이 전반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조성해야 될 분위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생명의 전화 이광자 교수님이었습니다. 오전에도 먹어요. 점심에도 먹어요. 불고 되면은 실컷 놀아요. 브런치, 런치, 심야타임까지 롯데카드로 결제하면 온종일 즐거운 혜택. 확인하자. 롯데카드의 시간별 혜택 맞춤법. 응모 조건 및 자세한 사항 홈페이지 참조. 골든타임이 시작된다. 노후 준비와 골드바의 행운을 동시에 해피에이지 100 이벤트. 세제 혜택은 물론 연령 제한 없는 현대에이블 신연금 저축펀드에 가입하고 상품권과 골드바의 행운을 잡아라. 12월 31일까지 홈페이지 참조. 에이블 현대증권. 투자 손실에 유의하세요. 코웨이 정수기를 렌탈하면 관리해주는 사람. 코디. 매트리스를 렌탈하면 관리해주는 사람. 매트리스도 렌탈해? 코웨이 매트리스 케어 렌탈. 새 매트리스 부담 없이 렌탈하고 4개월에 한 번 클린 케어. 매트리스 이제 사지 말고 렌탈하세요. 코웨이. 멋진 옷이 필요할 땐 웰메이드가지요. 잘 만든 옷 가득가득 국민의 옷집으로 웰메이드가지요. 웰메이드가지요. 놀랍게도 신이 가장 잘 응답해주는 사람은 지극히 이기적이거나 남을 속이거나 힘없는 사람을 짓밟거나 거침없이 폭력을 쓰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느끼죠. 신은 간절히 답을 기다리는 선량한 사람들에게는 뒤돌아 앉아서 처음부터 기도를 듣지 않거나 듣더라도 아주 늦게 답을 해줍니다. 정말 그런 것일까요? 신은 정말 게으른 것일까요? 예, 저는 신이 있다면 그 신은 반드시 정의를 실현시킨다고 믿습니다. 자신이 너무 아프다고 고통스럽다고 신을 원망하지 맙시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전은책 변호사였습니다. 내일 뵙죠. 고맙습니다.